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부부가 서로 막 싸우다가 보면 화를 내죠. 기가 막히던, 할 말이 없건, 말문이 닫히던 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남편이 너무 화를 내가지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너무 화가 갑자기 나면은요,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화가 났는지 도대체 어떻게 맥을 못 잡겠어요. 그냥 당해야지 돼요. 애들이 갑자기 놀래고 왕 하고 울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참 사례가 많이 있죠. 그 사례 안에 이 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남편, 부인 이 문제가 아니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화는 일단 내 거예요. 내가 이제 화가 난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감정이죠. 화라는 감정 자체는 타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슨 이유로 화에 좀 빈번함이 있나? 내 스스로 알고자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땐 내 마음에 공간적 여유는 없다예요. 내가 만약에 주변에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좀 욱하는 게 맞나? 내가 좀 다혈질에 좀 속하나? 내가 두세 마디 걸쳤지만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번 주변에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화에 대한 거가 1차는 생각에 여유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 내지는 원활하게 좀 사고가 유연한 그런 범주들이 나한테 지금 현재 그다지 내 내면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나는 이 사고의 유연성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가? 이 유연성을 그래도 가질 때가 언제 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는 내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배우자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어르신이 됐던 그분이 화를 내는 거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것으로 갖고 와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실망을 드렸구나. 내가 뭘 또 틀렸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화를 내는 대상으로 인해서 내 거로 갖고 오고, 실제 화를 내는 분도 내 문제다라는 거를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럴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으니까 누구 탓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만만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냥 소위 말해서 착한 애, 이런 애를 대상으로 여유 공간 없고 유연성 없고 지금 현재 빡빡한 내 감정에 대한 거를 이쪽으로 투서해서 버리는 게 훨씬 내 입장에서는 합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만한 대상을 대부분 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그냥 감정 쓰레기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대상이 되어줘야지 될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귀중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화를 내시는 분은요, 저 사람 지금 현재 마음이 취약하구나, 저 사람 문제구나, 저분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거나 그럴 필요가 좀 없죠. 사실 이 정도 태도를 내는 것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일단 화라는 그 자체는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나름은 안전하다고도 생각하는 관계, 딱히 내가 화를 내도 쉽사리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가족관계로 묶였다든지 이런 거 안 볼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일 때 오히려 함부로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화가 나는 당사자, 내가 주체다 라고 하게 되면 나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화가 많이 올라오는지, 욱하는 다혈질이 있다고 주변에서도 내가 얘기를 듣고 사는 건지, 그럼 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정말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 화가 좀 많아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기 통찰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나마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또 화를 내는 사람한테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기가 막혀 죽겠다. 첫 번째 나의 태도는, 저 화는 저 사람 내면이 지금 불균형이 일어났고 정말 균열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본인이 지금 지진이 난 거기 때문에 저 문제를 굳이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 일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 옆에서는 그냥 있어만 주는 거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굉장히 존중하는 거를 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말 두세 마디 가기가 무섭게 이렇게 화를 내는 당신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실망스러워. 그리고 점점 당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건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낫겠어 라고 말씀으로 전하던 아니면 뭐 카톡으로 전하던 어쨌든 그 내 마음 표현은 분명히 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신이 화가 나는 행동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 라는 사인을 말로든 카톡으로든 어쨌든 알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나는 조근조근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지 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뭐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부부고 가족이고 살아야 되고 내가 말을 안 할 수 없고 내가 살 사람은 당신이니까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러니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다라는 사인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분을 보고 있을 때는 나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내 마음이 막 화가 날 때에는 욱한다. 그러면 저 말에 내가 이렇게 자극을 받을 정도로 저 말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는 건가? 라는 것과 나는 무슨 이유로 이런 지점들에서 화를 지금 내고 있지?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내가 화를 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